귀농해서 이렇게 새싹삼을 재배하고서부터는 지금 여기가 훨씬 좋아요. 제가 왜 도시 생활을 했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도시의 복잡한 삶을 뒤로하고 전남 담양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은 농부가 있습니다. 크고 있는 것까지 해서 한 20만 개, 25만 개 될 거예요. 판매하고 있고 크고 있고. 좁은 면적에서 고소득 작물이 뭘까 많이 고민했죠. 새싹삼 자체는 자기 몸속에 있는 뿌리에 있는 영양소를 갖고 싹을 틔우기 때문에 이제 물만 줘도 잘 커요. 그러니까 영양분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농사 노하우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도 배웠답니다. 내 눈에 이쁘면 이쁜 거지. 인삼이 저는 얼마든지 가르쳐 드려요. 그런다고 해서 뭔가 바라고 전혀 없어요. 저는 10원짜리 하나 받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밥 사줘가면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오고 가는 정 속에서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와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도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올라가자.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삶. 그가 꿈꾸는 농촌의 미래입니다. 시장 자체가 넓어진 거예요. 더 넓어진 거죠. 그분들이 더 알리는, 새싹삼을 알리는 역할들을 또 하셨는 거죠. 일명 얘기하는 시너지구나 이렇게 느꼈죠. 함께하면 더 좋구나. 농부가 되어 새로운 행복을 심어가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전라남도 담양을 찾았습니다. 농촌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죠. 새싹 삼을 심는 이선호 씨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크고 있는 것까지 해서 한 20만 개, 25만 개 될 거예요. 판매하고 있고 크고 있고 4분의 1은 심을 준비, 4분의 1은 심고 있고 4분의 1은 이렇게 크고 있고 4분의 1은 판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심어진 거는 심을 수 있는 양이 한 4분의 3 정도 심어지겠죠. 잎과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일일이 손으로 뽑아내야 하는데요. 이게 고객님께 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비슷한 상품끼리 주문하신 대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수확 과정은 100% 제가 하고 있어요. 한 뿌리 심으면 한 뿌리. 병 걸려서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목이 부러졌잖아요. 이게 약한 거예요. 이런 애는 제가 먹어요. 하루에 수확하는 새싹삼만 평균 10,000뿌리 이상. 7년간 매일같이 하다 보니 이제는 손에 익어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의 삶은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데요. 패션 유통업체에 한 25년 정도 근무했어요.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고요. 사실 농사의 농자도 몰랐죠. 좁은 면적에서 고소득 작물이 뭘까 많이 고민했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노지는 아무래도 햇볕을 보면서 많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1년 내내 냉난방을 하니까 그리고 햇볕을 95% 정도 차단을 해버리니까 일하는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판매돼가는 양에 맞춰서 15일, 25일 전에 그만큼만 심으면 되니까 양 조절이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죠. 늦어도 25일 안에는 다 출하가 되죠. 그런데 새싹삼 자체는 자기 몸속에 있는 뿌리에 있는 영양소를 갖고 싹을 틔우기 때문에 이제 물만 줘도 잘 커요. 그러니까 영양분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원래 인삼이 연작이 안 되는데 얘는 많게는 6번, 7번까지 심으니까 그래도 잘 크니까. 예. 점심시간. 농장을 벗어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여기가 제가 태어난 집이에요. 예전엔 초가집이었죠. 어머니, 아들 왔어요. 또 주무셨어? 아니, 이제 많이 나았네. 예? 다치셨었는데. 예. 며칠 전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셨다는 이선우 씨의 어머니. 이쪽 손은? 저놈이랑. 발은 괜찮지? 한번 봐봐. 응. 여기도 발은 어때요? 아파? 내일이면 다 나았을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시고. 이거 보답이 아파. 여기가 손으로 이렇게 짚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이라도 덜 다치신 거예요. 손 짚었으니까.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살뜰하게 챙기는 아들입니다. 아유, 신을. 시원해? 좋죠? 알츠하이머가 진행 중이시죠. 예. 완전 중증은 아니고요. 예. 아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 정도. 그죠? 예. 이선우 씨가 고향으로 귀농을 선택한 이유도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함이었다는데요. 해외 생활하는 기간 동안 바쁘고 그럴 때는 2년, 3년을 한국에 못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예. 수년간 타국에서 지내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은 커져갔고 더 이상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3월 날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나 이제부터는 둘째 아들하고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경제 활동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싹삼을 시작하게 됐어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어머니하고 가서 같이 놀면서 TV 보고 대화하고, 이게 제가 어찌 보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머리 부분이 안 떨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드려야죠. 어머니, 일로 와보셔. 어머니 침대 이제 어머니 안 떨어지게 아들이 달아놨다.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요. 이렇게. 요럼 작고, 그러지? 튼튼한 게 미러불도 괜찮아. 누울 수 있어? 한번 누워봐요, 그러면. 득도 못 넘었지라고. 어머니. 그래야, 그러면 아들은 어머니 믿고 나 지금 농장에 인삼밭에 갔다 올게요. 응, 응. 갑니다. 어느덧 환갑에 가까워진 아들이 어머니를 돌봐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란 게 때로는 참 무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형제들한테 그 문자를 보냈죠. 내가 어머니 잘못 모셔서 어머니가 다치셨다. 많이 다치신 건 아니니 걱정 말고 제가 병원 잘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뭐 동생들은 오빠 고생이 많고 위에 누님 형님은 또 위로 전화 주시고 그러네요. 네. 앞으로 더 잘 모실게요. 어머니와 점심시간을 보내고 또다시 농장을 찾았습니다. 주문량에 맞추려면 부지런히 수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 끝에서 여기 오는 게 대략 지금 5,000뿌리를 뽑은 거예요.
여기까지 한 줄 있죠, 한 줄. 한 층이 아니라 한 줄이 약 한 5천 뿌리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더 뽑아야 되네요. 이렇게 100뿌리씩 비닐로 감싸 놓는 이유가 100뿌리씩이다 라고 표시하기는 뜻도 있지만 시드는 걸 방지해요. 이거 안 씌워놓으면 금방 시들어요. 소자 좀 키 큰 걸로 뽑아갈게요. 예, 소자가 1,500개가 필요합니다. 내 걸로. 제 거 1,500개만 뽑아주세요. 예? 네. 죽자는 안 뽑으세요? 예? 아이, 그것도 뽑아주면 아니, 감사하죠. 어차피 네. 뽑힐 거 아니에요? 일손이 부족할 때쯤 지원군이 등장했네요. 잘 키운 제자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감사합니다. 많이 뽑아주세요. 이선호 씨에게 농사법을 전수받은 첫 번째 제자랍니다.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거죠. 저 시작할 때 여기서 배워가지고 시작했어요. 이쪽에는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앞에서는 엄청 계산하시거든요. 근데 뒤돌아서면 다 퍼져요. 에이, 어서 오시게. 에이, 더운데 고생 많네. 고마워. 가뜩이나 지금 내가 부족해갖고. 아이고, 참 잘 키웠네. 실력이 나보다 나은데? 오늘 주문량 맞출 수 있게 됐구만. 고맙네. 제 4호 제자입니다. 네 번째 제자. 요 5분 거리에 농장 하고 계시고요. 빨리 적응을 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 많죠. 지금 이제 연령 반대지 안 됐는데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한테 많이 이제 또 여쭤보고 정삼 구할 때 또 많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올라가자. 언제나 그런 말씀 하시고 언제나 그러니까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 귀농인, 초보 귀농인들에게 새싹삼 재배를 가르쳐주는 일도 마다 않고 있다는데요. 아, 지금 잎이 덜 벌어졌잖아. 지금까지 그를 찾아온 사람들만 해도 어림잡아 700명. 이렇게 제자 양성에 힘쓰는 데는 이선호 씨만의 소신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르쳐 드려요. 그런다고 해서 뭔가 바라고 전혀 없어요. 저는 10원짜리 하나 받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밥 사줘가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게 줄었냐? 결과적으로 안 줄었어요. 저는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비율이 더 빨라요. 시장 자체가 넓어진 거예요. 더 넓어진 거죠. 그분들이 더 새싹삼을 알리는 역할들을 또 하셨는 거죠. 일명 얘기하는 시너지구나 이렇게 느꼈죠. 함께하면 더 좋구나. 농사를 지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도 절로 배우게 된 겁니다. 갓 수확한 새싹삼을 챙겨 나선 길. 광주에 있는 추어탕 집에 배달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는 이렇게 배달을 해드려야 택배로 보내는 것보다 더 신선한 상태로 이제 갖다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선호 씨만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농장에서 단숨에 달려 도착한 광주의 한 추어탕 전문 식당. 안녕하세요. 예, 새싹삼 배달 왔어요. 예, 이번 새싹삼이 되게 맛있어요. 하나 드셔봐요. 이거 훨씬 더 좋네요. 그래요? 예? 예. 이파리가 제일 맛있어요. 연하죠? 예.
방금 농장에서 수확해온 만큼 이보다 더 신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 고맙네요. 제가 다른 데를 많이 그냥 하우스랑 돌아다니는데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다른 데는 막 다 썩어 있고 특히 여기 이런 부분이 썩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파리가 다 말라 있는데 사장님은 제가 주문하는 즉시 다음날 바로 이렇게 개수를 갖다 줘서 너무 싱싱해서 손님들한테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선호 씨의 새싹삼을 일찍부터 알고 찾아준 귀한 단골 손님이라는데요. 새싹삼 농사를 시작한 초기에 직접 우리 농장을 찾아오셨어요. 만 6년 때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일부러. 고마우니까. 초기에 제 물건을, 제 새싹삼을 써주셨으니까. 새싹삼 덕분인지 그 사이 식당의 매출도 꽤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두 사업체가 함께 상생하는 사이가 된 거죠. 식전에 먹는 새싹삼은 쌉싸름하고 은은한 단맛으로 입맛을 돋게 해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배달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농장. 새싹삼은 무엇보다 선도 유지가 관건이라 주문량에 맞춰 수확한 후 별도의 유통 과정 없이 고객들에게 바로 배송되는데요. 이선호 씨의 아들도 그의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로 보낼까? 지금 문 닫았잖아, 근데. 참, 일 얘기 외엔 부자 사이에 대화가 없는 모양이네요.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대화 적고 딱 할 말만 하고 근데 할 일은 꼭 해요. 우리 새싹삼 온라인 판매 이제 담당 겸 책임자 아들이 온라인을 개척하면서부터 이제 저희 농장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새싹삼은 쉽게 상하기도 하고 수익이 많지 않아 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품목 때문에 재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이선호 씨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귀농 초창기엔 어려움도 많았답니다. 시작했을 때 팔로 개척이었죠.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고생했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팔로 개척이라는 게 농민이 직접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부를 좀 저녁에도 하고 책도 보고 그다음에 그 농진청 자료도 들어가 보고 많이 했죠. 그런데 새싹삼에 적용할 부분은 그다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면서부터 그때서부터 판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판매 부분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로를 찾느라 막막했던 때 아들 덕분에 지금은 매출의 20%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도 좀 보고 유튜브도 좀 보고 이제 남들 어떻게 팔고 있나 검색도 좀 해보고 인터넷 판매도 오픈마켓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고. 사람마다 다 그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고 판매나 또는 기술 이런 쪽에 또 밝은 사람은 밝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뭐 엄청 한 1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아들은 그냥 쉽게 풀어온 거로 저는 느꼈어요. 지도 고민은 많이 했겠지만 야, 이 녀석 봐라. 얘는 이쪽에 될는데 재능이 있네. 라고 느꼈죠. 아마 저 혼자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같이 했으니까 그나마 힘도 나고. 아버지를 따라 아들도 이제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 중입니다. 해질 무렵
또 바삐 움직이는 이선호 씨. 아이고, 김 사장님. 예. 오랜만이네요. 좋은 땅 만나셨구만. 어디예요? 여기요? 이야, 위치 좋네. 큰 길가. 삼면이 큰 길가네. 잘 샀네요. 너무 위치 좋아요. 예. 내가 미리 심었. 최근 농지를 매입한 제자에게 새싹삼 농장이 놓일 위치를 봐주러 온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주 출입구가 되는 게 맞아요. 차량 회전 공간이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10톤 덤프 트럭도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제 8번째 제자 되시는데 이제 귀농 절차 다 밟으시고 이 땅을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싹삼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방향과 또는 위치를 어디로 잡아드리는 게 좋은가 그걸 보려고 실측하러 왔어요. 하우스가 시작하는 지점이 15m가 나와야 돼요. 내경이 10m니까 양쪽 배수로 생각하면. 그래서 15m가 되는 지점이 하우스가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점을 줄자로 재면서 찾을 테니까. 농지를 마련한 후 더 이쪽으로. 농장 설비를 갖추는 일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딱 여기가 폭이 15m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이 하우스가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석 전에 심으려면 시공을 언제까지 끝마칠 수 있는가를 꼭 물어보세요. 예. 공사가 끝나야 8월 초에 심어서 9월 추석 특수를 볼 수 있다고요. 예. 아래쪽. 제자 농부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끔 아낌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들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도 친절하게 우리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도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구하려고 다니면서도 저희 농장 와서 재배 과정 실습을 마스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가르치면서도 힘이 나죠. 실측 든든한 스승의 지도와 열정 넘치는 제자의 노력,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사이네요. 이번엔 이선호 씨가 또 다른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하우스 안은 설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또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온 걸까요? 좀 안쪽으로 잘라버린 거. 그러면 영빈이 여기 잘라. 그러니까. 얘 걷어내. 얘를 들어 올려. 더 파 그러면. 아니 끝에다 물려야 돼 고무링을. 여기다가 안 그러면 안 들어가. 제 3학년 10반 때 공부 쪽으로 어땠냐?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 재밌잖아요. 고교 동창생끼리 아웅다웅 하면서 이거 설비하고 되는데 왜 안 돼? 이거 또 싸우잖아요. 초보끼리 싸우는 거지. 선호 씨를 따라 한 달 전에 고향으로 돌아온 40년 지기 친구들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저한테 많이 혼나죠. 사실 잘못된 게 이 배들을 먼저 설치하기 전에 배관을 먼저 했어야 돼. 배관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쪽파 재배를 준비하고 있는 농장. 하지만 초보 귀농인의 실수로 설비 작업이 꼬여버린 거죠. 이 초보들이 이제 다 완성해 놓으면 아주 뿌듯할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끼리 만나서 일한다는 자체가 재미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잘 왔습니다. 친구들과 고향에 모여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2막.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릅니다. 업무 종료. 형이 오늘 삼겹살 쏜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선택한 귀농. 이선호 씨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데요. 예, 한국에만 있기 아까운 건강식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십만 뿌리, 몇백만 뿌리 수출하는, 저하고 같이 하는 우리 농가들과 함께 그 유통망을 형성하면 아마 제 일이 거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마지막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싹산 분야에서는.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잠시 잊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농부로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그 평온함과 땅을 일구는 기쁨을 몸소 체험한 선호 씨. 그의 행복의 싹은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날 겁니다.